네, 안녕하세요. 이기적 SQLD 저자 이월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약간의 긴 장문의 SQL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어떤 순서로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약간 어려운 개념이었다 싶은 내용들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우리가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긴 SQL 쿼리를 어떤 식으로 좀 해석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그 개념을 접하는 거라서 좀 어렵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SQLD 시험을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쿼리를 이제 해석하는 유형이 이제 나오게 돼요. 우리가 컴퓨터로 직접 쳐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이제 푸는 순서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법에 있어서 실행되는 순서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 순서대로 읽으면서 실제 업무를 보거든요. 가장 먼저 이 select라는 문법이 있을 때 from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where, 자 group by, having, 그리고 select, 그 다음에 order by라는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석하는 연습을 만드시면은 쿼리를 어떤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쉽게 보여질 겁니다. 자, 그냥 같이 한번 제가 오른쪽을 토대로 좀 풀어볼게요. 자, 한번 지우고요. 어, 네. 자, 여기 일단 셀렉트 부분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프롬이 먼저 실행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괄호 같은 게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서브 쿼리라는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이 프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을 하냐? 뒤에 내가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 이 테이블을 명시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EMP라는 테이블, DEPT라는 테이블 이런 식으로 어떤 저장소 같은 개념이고, 그 안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을 프롬에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괄호가 나왔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서브 쿼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쿼리 셀렉트 조회하는 거를 이제 쿼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쿼리 안에 또 갑자기 셀렉트가 나왔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서브 쿼리라고 하고, 그 밖에 있는 애를 메인 쿼리라고 부릅니다. 일단 서브 쿼리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나열해 보면 일단 스칼라 서브 쿼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인 뷰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그 외적인 부분들을 이제 서브 쿼리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 프롬 위치에서 갑자기 괄호가 나오는 거는 인라인 뷰라고 합니다. 이제 참고로 스칼라 서브 쿼리는 어떤 거냐면 셀렉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뭔가 내가 원하는 컬럼만 명시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괄호가 나와요. 이렇게 셀렉트에서 사용되는 거를 이제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롬에서, 그러니까 테이블이 나와야 되는 위치에서 괄호가 나온 거를 우리가 인라인 뷰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인라인 뷰를 한번 봐볼게요. 그럼 여기도 이 인라인 뷰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이게 참 꿀팁인데, 이 인라인 뷰 부분을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프롬 안에 괄호 안에 요 셀렉트부터 웨어절까지 있잖아요. 이 인라인 뷰라는 게 요 쿼리의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마치 테이블인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EMP 테이블, 이게 먼저 실행이 되겠죠? 프롬이니까.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행되는 게 웨어절이에요. 웨어절의 역할은 이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웨어절은 행을 내가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필터링하는 문법이에요. 여기에서는 셀러리라는 값이 어떤 널이 아닌 것만 가져오고 싶어. 즉, 요 셀러리 기준으로 널이라는 데이터는 제외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널이 아닌 것들, 얘들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웨어절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게 사라졌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의 행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실행되는 이 셀렉트 부분은 내가 원하는 컬럼을 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명시된 컬럼들 있죠. 자, EMPID, DEPTID, 셀러리. 그러니까 나 이런 애들은 그냥 안 가져오고 요 애들만 가져올 거야 라는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밑에다가 좀 따로 빼놨어요. 여기 이 인라인 뷰라고 하는 서브 쿼리 안에 있는 이 쿼리를 제가 방금 짜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인라인 뷰는 독립적으로 좀 이렇게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랑 자, 이제 조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DEPT한 테이블이랑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라인 뷰가 나오면 뭐다? 저처럼 이렇게 미리 그려놓고 하시면 돼요. 자, 요 결과물이 이 인라인 뷰의 결과입니다. 마치 테이블인 것처럼 쓰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DEPT라는 애랑 뭔가 이너 조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너 조인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이 둘은 각각 컬럼 1과 컬럼 2와 그 다음 얘도 컬럼 얘도 1이랑 그 다음에 컬럼 3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각각 데이터가 막 이렇게 1,1, 2,2, 3,3 그리고 여기는 2,2, 3,3, 4,4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A 테이블과 B 테이블에서 요 칼 2라는 것과 칼 3이라는 거를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조인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그냥 A 따로 조회하고 그 다음에 B 따로 조회를 하겠죠. 자, 근데 이 조인이라는 개념은 뭐냐? 여러 테이블에서 자, 이 여러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 방에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한 방에. 자, 만약에 제가 A 테이블의 칼2랑 B 테이블의 칼3를 한 번에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조인이 어떤 원리로 실행이 되는지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히 조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에서도 그렇고 사실 모르면은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조인이라는 개념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라 자, 일단 첫 번째로 뭔가 이 프롬이라는 곳 뒤에 우리가 테이블을 작성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A, B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이 작성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이 인라인 뷰라는 결과랑 이 DEPT라는 결과가 지금 프롬에 같이 쓰이고 있잖아요. 자, 이 두 개가 붙으면 A와 B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합쳐져요. 자, 그려보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A와 B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얘들이 각각 제가 편의상 그냥 C1과 C2라고 그냥 간단히 표현할게요. 여기는 C1과 C3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얘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진다는 말은
a의 값들이 1,1일 때, 자,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거는 2,2, 자, 1,1일 때 3,3, 1,1일 때 4,4.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2,2일 때 여기도 3, 3. 자, 빠르게 쓸게요. 2일 때 여기는 4, 4. 그리고 요 하나 더 있죠? 옆에다 쓸게요. 자, 3,3일 때도 2, 2. 3,3일 때도 3, 3. 그리고 3,3일 때 4, 4. 자, 그래서 프롬의 테이블이 이렇게 두 개 이상 명시되는 순간 얘는 이제 컴퓨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야, 나는 이 칼2에서 뭐 2랑 칼3에서 4가 필요해 라고 한다 해서 이렇게 바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얘가 줄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총 9개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가 요런 데이터 여기 C1이 1이고 B의 C1이 4인 데이터, 요런 애들은 약간 뭐랄까 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테이블 두 개가 붙는 순간, 자,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합쳐졌다. 그리고 나서 이 온 뒤에 a.dptid equal b.dptid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조인 조건이라고요. 자, 일단은 제가 다시 이 a, b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c1이랑 b.c1이 동일한 것만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뭔가 서로 연관성 있는 것만 가져올 거야 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이 값과 요 값이 똑같은 것들이 뭐가 있냐, 지금 여기 2,2인 거랑 그 다음에 3,4인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3,3. 자, 그래서 일단 원리는 이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토대로 조인 보여드릴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요렇게 작성했죠. 그리고 DPT가 이제 요거거든요. 근데 아까 저처럼 막 모든 이 행들의 모든 경우의 수를 그리자니 솔직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뭐 이거 한 줄일 때 요 하나 둘 셋 비교하기, 또 요거 하나일 때 올라와서 하나 둘 셋 비교하기, 그 다음 세 개일 때도 하나 둘 셋 비교하기. 왜냐면 일일이 쓰기 싫으니까. 어차피 애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합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조건까지 맞아버리는 거를 바로 가져오자는 거죠. 볼게요. 일단 여기 이 인라인 뷰를 작성한 결과물에 A라고 써져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별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별칭. 그리고 여기 DPT도 뭔가 B라는 이제 별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DPT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A는 이 셀렉트의 결과물인 얘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예요. 자, 그랬을 때 A의 DPT ID, 자, 여기 하나씩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행일 때 이게 10이에요. 이 10이라는 값이 DPT에 똑같은 게 뭐가 있냐? 자, 이렇게 세 개 비교해 보니까 하나 있죠. 그럼 일단 이 한 줄을 제가 쭉 그냥 나열을 할게요. 자, 여기는 EMP 쪽이고, 다음 여기는 이제 DPT 쪽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EMP 쪽에는 순서대로 100, 10, 5,000. 그리고 이제 DPT 쪽은 10, 세일즈, 그 다음에 Y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더 이상 뭐 없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행 봐볼게요. 그 다음 행에도 DPT ID가 10인 거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또 비교하겠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써져요. 101, 10, 3000. 그리고 여기도 10. 똑같은 값이 붙겠죠. 자, 여기 102도 똑같죠. 그냥 쓸게요. 100일 때 10, 3000. 그리고 여기도 10, 세일즈 Y. 자, 이번에 103일 때 볼게요. 103일 때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비교를 할 건데 하나밖에 일치 안 하죠. 그럼 이것도 그냥 이렇게 103일 때 20, 4000이고, 자, 여기에는 20, 그 다음에 IT, Y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 105번에 요 널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널이라는 데이터는 정상적인
비교 연산이 안 됩니다. 연산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널이라는 애가 어떤 숫자 0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의 상태다 보니 만약에 제가 널과 뭐 10이 같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를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 이 널이라는 거 요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씩 또 비교했겠죠? 널 이퀄 10, 널 이퀄 20, 널 이퀄 30 아무것도 일치 안 하기 때문에 이 조인이라는 과정, 즉 A와 B의 모든 경우의 수를 합쳐놓고 그 온 뒤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맞춰보니 이렇게 네 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어떤 EMP, 자 100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EMP 이 사람의 부서가 10이고 그 부서는 세일즈 부서다 라는 식으로 서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만 남기려는 목적이 연관성 있는 데이터만 남겨서 한 방에 여러 테이블에서 한 방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바로 조인이에요. 자, 그래서 두 테이블을 조인했더니 제가 작성한 대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우리가 이제 한 거예요. 여기 원래 이제 프롬 하고 그 다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인라인 뷰가 있어서 안에를 먼저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조인까지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따로 이제 웨어절이라는 게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 그룹 바이라는 게 수행이 됩니다. 자, 저 지금 시행 순서대로 지금 풀고 있죠. 그룹 바이는 이 뒤에 작성된 이제 컬럼을 기준으로 실제 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행을 그러니까 같은 값들끼리 묶어요. 자, 이게 지금 요 프롬까지 실행했을 때 결과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요 dptid, a.dptid를 기준으로 똑같은 값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룹 바이는 어떤 그룹별로 집계를 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뭔가 이런 썸이라는 애가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 거 바로 봐볼게요. 자, 프롬 실행했고 그룹 바이 실행한 상태가 요 상태고 그 다음에 셀렉트, 내가 원하는 컬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때 a.dptid, 자 이렇게 뽑혔고요. 그리고 요거 이 토탈 셀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조금 정정할게요. 여기 그냥 셀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 자 제가 이거 dptid를 기준으로 똑같은 애들끼리 묶었었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 안에 이 셀러리에 그룹별로 합계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10일 때는 50, 30, 30, 5천, 3천, 3천을 더해서 11,000이 나왔고 20일 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4천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안에서 처리를 하고 부서별로 묶어가지고 그 합계, 부서별 합계를 구한 게 이 윗부분에 이제 셀렉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니온은 조금 읽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위에 우리가 위에 풀었던 내용 이 결과물을 잠시 기억해 놓으시고 밑에를 잠깐 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dpt라는 테이블에서 요 id가 30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pt id를 출력을 했고요. 자, 이 널이라는 거 그냥 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랄까 이 dpt가 요 두 행만 남아가지고 10과 20을 출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널이라는 값을 그냥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왜 붙였는지는 이 유니온을 설명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유니온이라는 개념은 자, 잠깐 지우고 집합 연산자라는 개념이에요. 집합 연산자. 흔히 우리가 이거 있죠. 뭐 A와 B의 합집합. 그림으로 따지면은 막 이런 식으로 집합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유니온이 바로 합집합의 개념이고요. 이 SQL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위의 결과와 아래 결과를 합집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위에 만약에 출력이 1, 2, 3이 됐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쿼리의 출력 결과가 3, 4, 5예요. 그러면 이제 유니온을 하면 뭐냐? 합집합이잖아요. 중복되는 값은 하나 제거하고 1, 2, 3, 4, 5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의 결과와 아래 결과를 합치면 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합쳐졌죠. 위아래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이 널이라는 게 붙은 이유, 이 유니온 집합 연산자는 위의 결과물과 아래 결과물에 출력되는 컬럼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두 개가 출력이 되다 보니, 아이쿠, 자, 이렇게 두 개가 출력이 되다 보니 아래도 DPT 아이디랑 그냥 이 개수만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널을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도 제가 여기 좀 잘못 썼는데, 여기는 셀러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위아래로 합치면서 중복을 제거를 하거든요. 이 합집합은. 근데 여기에서는 따로 중복되는 게 없어요. 지금 컬럼을 두 개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10과 11,000이라는 조합이 있고, 또 20과 4,000이라는 조합이 있어요. 그럼 이거랑 10과 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합을 했을 때 중복된 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뽑아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종 결과가 DPT ID와 토탈 셀러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유니온이라는 집합 연산자를 쓸 때 컬럼 명은 어디를 따라가냐? 가장 위에 있는 얘를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컬럼 이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토탈 셀러리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제가 여기 지금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리하고 나서 이 유니온으로 얘들을 합쳐줬어요. 그리고 이 집합 연산자를 쓸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유니온 같은 집합 연산자는 정렬을 이제 정렬하기 전에, 그러니까 집합을 연산 다 하고 정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말이죠. 이 오더바이가 이제 대상을 정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니온이라는 집합 연산자를 쓸 때는 요 첫 번째 있는 셀렉트나 두 번째 셀렉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두 가지 결과를 일단 조합하고 나서 집합한 연산의 결과 후에 그 다음에 정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주의할 점이다. 자, 그래서 여기 토탈 셀러리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얘는 내림차순 정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결과가 자, 11,000, 4,000 나온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위에 널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인데, 왜 잘 나오냐면 저희가 이제 SQLD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높은 확률로 오라클이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오라클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약간 비교용으로 SQL 서버라는 게 나와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오라클은 이렇게 뭔가 정렬을 할 때 널이라는 값을 가장 큰 값으로 봐요. 그러니까 정렬할 때.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했더니 널이 가장 큰 값으로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거고요. 근데 이게 SQL 서버에서는 정반대예요. SQL 서버는 널을 가장 작은 값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쿼리를 SQL 서버에서 실행을 했다면 이렇게 출력이 됐을 거예요. 11,000, 4,000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널이 작은 값으로 인식이 되니까 내림차순 정렬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차이점 때문에 문제에서 많이 낼 수 있는 편이고요. 또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막 널스 라스트 막 이런 조건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책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쿼리가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일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2025년도에 좀 난이도가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있었던 말이 SQL 지문이 길어졌고 뭐 약간 SQL 피해 느낌이 났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이제 실무에 더 적합한 쿼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저희도 이렇게 쿼리 그 실무를 할 때 이런 응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만 해도 서브 쿼리 개념 들어가 있고, 뭐 집계하는 개념, 유니온 개념, 그러니까 집합 연산하는 개념, 뭐 등등등, 뭐 조인하는 개념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본서에다가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걸 익히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런 장문의 쿼리들을 해석하는 연습들을 하면은 정말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실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장문 쿼리를 한번 해석해 봤고요. 이제 이 세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프롬부터 읽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인이라는 게 있고, 여기까지가 지금 조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조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 두 테이블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DPT와 EMP, 뭔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그냥 한 번에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로 연관성 있는 조건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 주의할 점이 조건이 AND로 해가지고 이 양쪽의 DPT 아이디가 똑같으면서 이점 스테이터스는 요 EMP의 별칭 2가 여기 2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테이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Y인 것까지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레프트라는 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인이 이너 조인이랑 아우터 조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너 조인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조건에 일치하는 것만 가져왔어요. 근데 아우터 조인은 그냥 이너 조인에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하면 됩니다. 자, 이거 그래서 일단 이너 조인으로 제가 이 온 뒤에 있는 조건에 맞춰서 데이터를 구성을 해볼게요. 요 조인을 하면 어떻게 한다? 요 데이터가 모든 경우의 수를 합하다 보니까 10일 때도 이렇게 다 비교하고 20일 때도 이렇게 다 비교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 힘드니까 그냥 저처럼 선을 그어가면서 바로 조건에 일치하는 것만 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일단은 여기다 쭉 나열을 할 건데, 먼저 왼측에는 DPT ID의 컬럼을 DPT ID랑 use YM만 좀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요 EMP의 EMP ID랑 그 다음에 DPT ID 그리고 스테이터스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바로 비교할게요. DPT ID가 10일 때 요 EMP ID도 10이어야 되고 동시에 스테이터스가 Y인 거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 두 개가 지금 매칭이 되죠. 그럼 여기에 두 개를 쭉 쓰겠습니다. 자, 10일 때 Y 그리고 여기가 100일 때 10 그리고 여기가 Y로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또 DPTY가 10일 때 여기에는 101과 그 다음에 여기 또 10, 그 다음에 여기가 Y로 들어가죠. 여기 10이 하나 더 있긴 해요. 근데 얘는 이 조건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은 맞지만 밑에 있는 요 스테이터스가 Y라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출력을 안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20으로 갈게요. 얘는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둘 다 Y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쓸게요. 20, 20, YY 그 다음에 자, 이쪽은 103과 104가 있죠. 그리고 DPT ID도 20, 20 그리고 여기도 YY 이 조건에 맞는 거예요. 자, 나머지 30은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출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한 작업이 이너 조인의 작업이고요. 여기서 아우터 조인은 하나만 더 하면 된다 했죠.
이게 어떤 거냐? 지금 여기 레프트 조인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중간에 아우터가 생략이 됐어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래서 왼쪽이잖아요. 현재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테이블 기준 왼쪽에 있는 거는 요 DPT니까 얘를 기준으로 뭔가 아우터 조인이라는 걸 해라는 뜻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DPT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EMP가 있어요. 그랬을 때 둘 다 가지고 있는, 자, DPT ID 기준 뭐 그리고 이 조건도 해서 둘 다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는 게 이너 조인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특정 테이블을 기준으로 아우터 조인 하라는 말은 이 DPT를 기준으로 조인에 실패한 얘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그냥 뽑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DPT의 30이었던 값은 원래 조인에 실패했잖아요.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뭐 n이고, 그럼 이게 EMP 쪽은 이제 붙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널이 쭉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은 둘 다 있는 이너 조인 당연히 가져오고, 추가적으로 특정 테이블 기준으로 이 조인에 실패했던 애도 그냥 마지막에 붙여줘라. 이 기준을 선택하는 거는 어디였냐? 여기 left라고 썼을 때는 왼쪽에 있는 DPT를 기준으로 해라 라는 의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조인까지 끝난, 그 프롬까지 다 한 겁니다. 그 밑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행되는 게 where절. 근데 d.useY이 y인 것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요 n인 거를 필터링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4개가 남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실행되는 게 group by d.dptid, 얘를 기준으로 값이 똑같은 것들끼리 묶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 20 이렇게 묶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lect 네 번째로 실행이 되는데 d.dptid 출력하고, 그리고 count는 이제 집계 함수예요. 그래서 각 그룹별로 뭔가 개수를 세는 건데, 이 2.empid라는 얘를 가지고 개수를 세라. 그럼 10일 때 하나, 두 개 있죠? 2. 그리고 20일 때도 하나, 둘 있으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인 값이 DPT id가 10이고 CNT가 2인 거. 자, 여기 지금 알리아스 해가지고 여기 CNT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그리고 DPT id도 20이면서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A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not in과 null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not이라는 애는, not in이라는 애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연산자 중에, 자,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where emp id가 in 100, 10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in이라는 연산자 어떤 의도냐? empid가 100이거나 empid가 103인 걸 가져와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이 값이랑 요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in을 not in으로 쓰게 되면, 그럼 여기가 100, 103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 이제 어떤 의도냐? 얘는 이 100과 103이 아닌 것만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애들을 가져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요 2는 이제 풀어보면 이거랑 똑같아요. emp id가 100이거나, 자, 5화는 혹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emp id가 103인 거를 가져와라. 근데 이 5화라고 하는 이 조건은 어떤 거냐? 앞뒤에 대한 조건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제 조건이 일치하면 참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100이거나 103인 조건이 지금 나왔던 거고요. 자,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 이제 not in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in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not이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안에 있는 조건들이 이제 반대로 바뀌거든요.
이게 같냐는 같지 않다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emp id가 not equal 100, 그리고 o와는 not을 만나면 and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 emp id가 not equal 103. 그래서 제가 이렇게 not in을 썼을 때 100이 아니면서 동시에, 자, and는 앞과 뒤 조건이 모두 참이어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과 103이 아닌 것들만 이제 뽑혔잖아요. 자, 이런 이제 조건인데, 문제는 이 not in 뒤에 null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조금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특히 시험에도 엄청 좀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게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in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null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요 emp id가 100이거나 103이거나 혹은 뭐 emp id가 equal null이거나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 null이라는 조건은 어떤 정상적인 이런 그 비교 연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자, 근데 어차피 오화 조건은 얘가 거짓이어도 그냥 나머지 조건이 참이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not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아까 얘도 그럼 이제 and로 바뀌겠죠? and emp id가 not equal null이라고 바뀌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거 당연히 제가 연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거짓이에요.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뭐 unknown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냥 거짓. 근데 and로 지금 다 묶여 있죠. 그럼 뭐냐? 나머지 애들이 아무리 참여도 이것 때문에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not in 뒤에 null이라는 데이터가 하나라도 들어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요 not in 뒤에 또 뭔가 쿼리가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서브 쿼리의 일종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거 자체만 이제 의미를 좀 해석해 드리면 DEPT 테이블에서 id를 가져오는 거예요. 즉, 요 세 가지를 가져오는 거 세 개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not in 뒤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0, 2, 30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DEPT id가 10, 20, 30이 아닌 거를 뽑으면 되겠죠. emp 테이블에서.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에 내가 null이라는 데이터, DEPT id가 null이라는 게 있어 버린다. 그래서 여기를 풀었어 보니 이렇게 null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출력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의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뭐 일단은 얘는 이거랑 똑같죠. 요 뒤에 10, 2, 20, 30 이게 아닌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DEPT EMP에 있는 DEPT 아이들을 하나씩 여기에 넣어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10, 20, 30이면 안 되잖아요. 자, 첫 번째 값 10 안 되죠. 20도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리고 요런 거. 얘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null. 자, 왼쪽 값이고 not in 한 다음에 뭐 10, 20, 30 이렇게 주는데 얘는 뭐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무 행도 반환되지 않는다가 정답이고요. 이제 나중에 이런 널인 데이터만 뽑는 방법으로는 이제 is null이나 is not null 같은 조건들도 좀 존재합니다. 자, 그건 이제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3번. 자, 상관 서브 쿼리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지금 셀렉트 안에 또 다른 셀렉트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럼 밖에 있는 게 메인 쿼리고 안에 있는 게 서브 쿼리다 라고 했잖아요. 이때 상관 서브 쿼리다 라는 거 어떤 의미냐면 이 서브 쿼리에 어떤 메인 쿼리가 가지고 있는 컬럼을 제가 지금 emp 테이블을 2라는 별칭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2.dptid라는 식으로 해서 메인 쿼리의, 좀 써드릴게요. 메인 쿼리의 컬럼을 지금 서브 쿼리에 주입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서브 쿼리에 메인 쿼리의 컬럼이 있는 거를 우리는 상관 서브 쿼리 혹은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2번에서 풀었던 이 방식은 이 서브 쿼리에 어떤 메인 쿼리의 값이 안 들어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비연관 서브 쿼리라고 해요. 혹은 뭐 비상관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좀 풀이되는 방법이 달라요. 비연관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메인 쿼리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값을 먼저 실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 20, 30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관 서브 쿼리는 그게 안 됩니다. 자, 제가 얘를 독립적으로 실행을 하고 싶어도 이 메인 쿼리의 컬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상관 서브 쿼리는 순서가 메인에서 값을 하나씩 줘가면서 서브 쿼리 순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 from이죠. 자, emp 탭을 이거 그대로 쓸게요. 두 번째, where졸로 필터링을 할 건데, 먼저 2.dptid가 is nuller인 거. 네, 뭐 일단 여기에서 그냥 위에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행일 때 이 조건 만족하죠? 널이 아니니까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2.salary, 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서브 쿼리가 나옵니다. 자, 이 2.dptid에 이 현재 첫 번째 행이 가지고 있는 dptid를 제가 이렇게 10이라고 주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서브 쿼리를 emp 테이블에서 dptid가 10인 것들에 대한 평균 셀러리를 찾는 거예요. 자, 10인 것들 요 세 가지죠. 이거에 대한 평균 셀러리, 자, 11,000에 대해서 대충 3으로 나누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약 3,600 얼마 정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AVG의 결과가 어떤 3,600 몇이라는 값이에요. 그 값이 현재 이 2점 셀러리와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현재 이 행의 셀러리는 5,000이죠. 그럼 얘는 조건에 맞으니까 출력이 돼요. 자, 이 상관 서브 쿼리는 초반에 조금 그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두 번째 행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행을 넣고 또 여기 셀렉트가 실행이 될 때 is none 조건 만족을 하면서 자, 여기에 또 1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랑 동일하게 평균값은 3,600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근데 이게 현재 두 번째 행의 셀러리는 3,000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일치하지 않아 버리죠. 그래서 출력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아래도 동일하게 안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이번에 20을 넣어 볼 거예요. 이 셀렉트 부분에서 요 2.dptid가 이제 난 널이고, 또 셀러리에 자, 조금 지워 드릴게요. 자, dptid에다가 20을 넣고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일 때 요 사천과 널이 있잖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 주의하면 좋은 게 사천과 널이 있을 때 일단 어떤 집계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널이라는 거를 좀 무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산에서 제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평균도 우리가 보통 이 두 가지 값이 있으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이 널이라는 애는 정상적인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널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avg라는 집계함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 널의 개수를 빼버리고 그 개수만큼 분모해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이렇게 연산이 돼서 평균이 4,000이 나오는데 현재 셀러리가 4,000이고 이 4,000이라는 값이 크진 않죠. 자, 이 조건에 안 맞으니까 이것도 안 뽑히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이것도 그냥 뭐 얘는 그냥 널 자체가 이 조건에 연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5일 때, 자, 이것도 지금 DEPT 아이디가 지금 널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지워볼게요. 그냥 한번 여기만 줄게요. 그래서 이런 상관 서브 쿼리가 약간 이제 서브 쿼리들 중에서도 해석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이렇게 돌리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다가 값 대입해서 실행해서 비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천천히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이거 넣어 볼게요. 자, dptid가 널이네요. 그럼 여기에 널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 조건에서 막혀버리네요. 2.dptid가 이제 안 널인 것만 써야 되는데 이 널이어 버리죠. 그래서 얘는 아예 안 뽑힙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100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EMP 아이디를 뽑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장문의 SQL을 해석하는 순서라든지 그리고 좀 헷갈릴 수 있을 법한 애들을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 SQLD를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쿼리가 왜 이렇게 출력이 될까가 이해하셔야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기적 SQLD 같은 경우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굉장히 쉽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도 제가 최대한 좀 여러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쉽게 더 설명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준비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